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저희 한 달 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5천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좀 고민에 빠졌었는데. 그때 그 질문 드렸던 기억납니다. 그렇죠. 이제는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야 되냐 그쵸? 이런 좀 뭐 행복한 고민들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골드만삭스 8,000, 뭐 JP 모건 8,500까지 얘기도 좀 나오고 뭐 그 영향도 좀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오늘도 뭐 물론 2차 전지도 있고 네. 뭐 건설도 있긴 한데 역시 반도체가 또 시장을 바짝 또 끌어올리고 있는 그 1, 맞습니다. 2월 달 분위기가 약간 좀 재현되는 느낌도 나고요. 네, 비슷하죠. 그 아무래도 그 시장의 그 전쟁의 영향력들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이 전쟁 기간 속에서도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나 수출 같은 모멘텀들이 굉장히 네.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굉장히 아까 좋게 전에 나왔죠. 네. 4월 22일까지 수출을 보면 사실상의 반도체가 거의 다 그 시장 그 수출을 견인했고 맞습니다. 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2주 전에 그 효과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주식의 방향성,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위로 잡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오늘의 정고점 돌파가 좀 시장에 던져준 화두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 내용도 보면 네.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비반도체 쪽 종목들도 네, 실적이 굉장히 괜찮다. 맞습니다. 48%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반도체가 워낙 그 네. 압도적으로 잘 나와서 그렇지 방산이나 조선이나 그러니까요. 금융 뭐 여러 가지 업종들 보면은 같이 실적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도체 혹시라도 조금 뭐 주춤해도 또 다른 뭐 후보자들이 이게 뒤에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하방도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상방은 계속 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오늘 좀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외국인 수급인데 네. 지금 코스피 5,500억, 5,600억 정도 사고 있고 물론 뭐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팔리긴 네. 합니다만 선물도 지금 1,500억 정도 살면서 5조 7천억까지 좀 플러스로 누적이 좀 쌓여 네. 있고 외국인 수급 이 정도 되면 좀 확실히 돌아오는 그러니까 4월을 기점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1월부터 4월 초까지 코스피에서 50조 넘게 파는 것도 정말 압도적인 금액이었잖아요. 엄청나게 팔았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나름의 얻었었던 수확은 우리나라 주도주들 반도체를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쉽게 말해 수급이 빈집인 상태가 된 가운데 그렇죠. 전쟁도 지금 뭐 정점을 통과했고 또 실적 시즌 모멘텀도 계속 붙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더군다나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그 ETF 쪽의 패시브 자금들도 지금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EWY라고 네네네네.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그 자금도 4월 달에 거의 뭐 그 10억 달러 넘게 들어온 상태이고 4월 달만에 그 가장 또 그 인상적이었던 게 얼마 전에 4월 초에 상장된 D램 ETF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50% 담긴 그건데 종목 코드가 D래매요. 네, 그렇죠. 되게 잘 지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그 거의 우리나라 원화 환산으로 했을 때 지금 거의 뭐 2주도 안 돼서 1조 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저는 또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증시 지금 수급의 질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수급의 건전성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 이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그 홍콩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예, ETF가 그 두 개 있죠. 종목 있죠. 네. 그거 원래 연초 이후부터 3월 달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 레버리지 엄청 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띄운 측면도 있었는데 그 우리가 주로 샀던 거잖아요. 그쵸. 그때는. 근데 그런데 그게 4월 달 이후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 네, 2배짜리 레버리지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장에 기름 부을 만한 연료가 없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일부 투기적인 투자자들의 베팅 여력이 줄어든 거 아니야? 글쎄요. 그러면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증시 랠리 좀 제한적이겠네? 네.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글쎄 언뜻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한 배짜리 쪽에선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2배짜리에선 자금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수급의 전체적인 좀 안정화, 수급 과열 현상이 진정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짧게 가서 빨리 해먹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죠. 굳이 레버리지 하지 말고 그냥 가도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4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 역대급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많았고 맞습니다. 2월 달만 하더라도 오후 뭐 2시 반, 3시 정도 되면은
대형주들의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게 그 레버리지 ETF의 수급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그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한 뭐 변동성 증폭 현상 겪을 확률들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전보다 이렇게 높은 주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전반의 수급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증시의 입장에서 증시 방향성을 위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지금 추가해도 될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네. 것 같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의 수급도 네. 굉장히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반도체 쪽을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보고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특히나 ETF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들의 중장기 자산 배분 관점에서 많이 편입하고 있는 자산 그 상품인데 이쪽으로 돈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이제 말씀을 여쭤볼까 네. 하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도 지금 4% 넘게 올라와서 다시 21만 5천 원, 네. 121만 5천 원으로 또 지금 신고가 계속 네.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실적 얘기는 잠시 네. 여쭤보도록 하고 ADR을 상장을 이제 하겠다고 좀 하고 뭐 6, 7월, 뭐 5, 6월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국내로 들어오는 게 미국에서 그냥 머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게 아닐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제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상장이 됐다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이벤트를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야 된다는 거고. 네. 이제 SK에서 실적 얘기를 해보죠. 이제 뭐 40조 얘기가 계속 이제 맞죠. 무게가 실리네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이 컸던 것 같고 네. 많은 사람들이 SK 하이닉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슈퍼 서프라이즈를 내지 않는 이상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만 상회하면은 이거는 바로 세론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4월 이후로 SK 하이닉스 주가가 40% 넘게 맞습니다. 예. 급등을 했는데 뭐 이벤트 그 종류에 따른 재료 소멸 인식 그걸로 물량 나오는 거는 저는 뭐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들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고 이거는 그 이후에 그 충격들 그러니까 세럼 물량이 나오는 충격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컨센 상회한 다음에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단기 세럼 물량 성격의 그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들을 의미해 왔고 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 적어도 3분기까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익 증가율에 대해서는 네. 다들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 기대감들이 계속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그 발표됐을 때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야 이제 고점 다 왔다. 뭐 정고점도 몇 번 뚫었으니까 이제 좀 정리하자. 네. 이런 식의 판단은 나중으로 좀 유보해 두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최근에 뭐 기사로 나온 것들이긴 합니다만 뭐 좀 이렇게 그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네. 뭐 그런 것들을 요즘엔 또 통계가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기사로화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하이닉스 이제 고점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으니까 네. 팔고 이제 수익화하고 그걸 가지고 뭐 두산 에너비를 들가네 뭐네 네. 이렇게 한다는 기사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선수들 얘기고 네. 일반 투자자분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단기 세론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뭐 물량을 줄이거나 정량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 뭐 수익은 실현하더라도 그동안의 그 비중을 높게 가져갔던 그 기조는 유지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가 네. 5월 달 정도로 5월 달 이내에는 7,000원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5월 달쯤에. 네, 5월 달 정도. 그 여기서 코스피가 7,000원 간다라는 거는 반도체 힘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반도체가 지금 주가보다 높은 데 있을 텐데 굳이 실적 발표 세론에 같이 동참하면서 정리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그 남은 자금들을 모조리 분배하는 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소부장이 오늘 제가 들었던 얘기도 네. 소부장 업체들이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걸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단가들이 네. 별로 안 올랐다 거의 뭐 네. 유지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소부장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그렇게 썩 기대를 좀 하기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그 기대치가 확산이 되는 게 좀 더 뒤로 미뤄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봐야 되는 있고 거군요. 지금은 뭐 시장의 수급과 에너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형주 이쪽으로 중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도 글쎄요. 코스닥 내 이제 그
소부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그 주가 탄력이 약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특히나 대형주 실적 시즌이 몰려 있는 초중반부에는 통상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셌던 경험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저는 그 전략들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소부장으로 분산시키지 마시고 그냥 대형주 중심으로 더 집중을 하시는 게 그쵸. 당장은 이번에는 낫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신다는 얘기군요. 사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가면 7천 넘어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갖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란 사태 이제 그만 신경 쓰고 네.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도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아직 뭐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들은 지수 단어로 놓고 봤을 때에도 그래도 10% 정도의 상승 기대 수익률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오늘같이 급등하는 장에서 굳이 뭐 많은 자금을 태워서 가기보다는 네. 지금 뭐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나눠서 들어가는 전략들이 맞다. 네. 그러니까 자금을 한 번에 오늘 이렇게 정고점 뚫었다고 대기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기보다는 네. 분명히 또 협상 노이즈로 인해서 또 그러겠죠. 차익 실현 욕구랑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변동성들 중간중간에 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변동성들을 오히려 지금을 이용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사실은 그쵸. 앞서 말씀대로 4월 달 들어만 40% 가까이 네. 올랐고, 그러니까 이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뭐 다 한꺼번에 정리 이런 분들 뭐 별로 없으실 거고 네. 이익이 난 부분을 조금씩 좀 잘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이익을 실현하실 분들이 좀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예. 더 추가로 양을 늘리거나 이러는 것보다 네, 그렇죠. 그 보유자분들께서 이미 기보유해서 수익을 많이 나신 분들은 네. 한 번에 덜지 말고 나눠서 더시고 그다음에 내가 좀 더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로 좀 더 태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나눠서 지금 들어가는 전략들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세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여기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그렇죠. 없다. 만약에 주가가 급락하는 수준 넘어서 이 정도까지 빠져야 돼라는 수준까지 거의 폭락 비슷하게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더 적극 매수해서 담아볼 만한 시기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재영 키움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